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태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빛의 이해, 순강, 역광, 사광, 측면광, 그리고 또 응용편으로 빛의 그림자나 실루엣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챕터는 빛의 시간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시간에 따라 하늘색이 변하고 물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태양이 자전과 공전하기 때문이죠. 자전을 하게 되면 우리 낮과 밤이 바뀌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뀝니다. 바로 대기에서는 바로 태양이 어느 시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진에서 표현하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색을 쫓는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따른 하늘빛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새벽에서 일출 전후, 그 다음에 아침빛, 한낮, 골든타임, 일몰 후. 그래서 이 5가지의 섹션을 가지고 제가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늘빛은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출을 찍을 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가보면 여명이 트기 전에 깜깜한 밤에서 푸르스름한, 아니면 에메랄드 빛이랄까요? 코발트 빛이라 할까요? 이런 푸르스름한 기운이 들다가 해가 뜰 때쯤 되게 되면 붉은색, 그 다음에 일출이 조금 되고 나면 노란색, 그 다음에 한낮 되면 태양은 다시 하늘은 하얀색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정오 12시를 넘어가면서 점점 다시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게 되면 우리가 약간 보랏빛 톤이 조금 돌고 있는 코발트빛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게 되죠. 마지막에 되면 장시간의 노출에 따라서 조금 색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카메라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에 따라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간은 한낮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색은 대칭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대기의 어떤 습도, 그 다음에 대기의 어떤 바람의 세기, 기압, 이런 것 따라서 색은 다르기도 하고요. 또한 이걸 삼각대를 받쳐놓고 장노출로 촬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색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어떻게 해서 갖고 왔냐? 그럼 바로 인상주의 화가 바로 클로드 모네의 작품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상주의의 아버지라 부르는 클로드 모네의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게 르왕 대성당 시리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런던 국회의사당 시리즈입니다. 1892년서부터 94년까지 만 3년 동안 클로드 모네는 르왕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당 맞은편에 있는 집을 하나 렌트를 했어요. 월세를 얻고 여기서 머물면서 30점 이상의 수개월 동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 르왕 성당의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시시각각 변하는 그 빛의 종류를 르왕 성대라는 똑같은 피사체를 놓고 그림을 달리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제 인상주의는 알게 됐죠. 아,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때 이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색깔은 같지만 그것이 반사되는 색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모네는 3년 동안 이 작업을 하다가 런던에 가서는 우리 알고 있는 템스강과 국회의사당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약 한 2년 동안 런던에 머물면서 어떤 작업을 했냐? 병원에서, 또한 호텔에서 맞은편에 있는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고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나온 거지만 실제로 보시면 빛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클로드 모네의 바로 르왕 성당 시리즈와 국회의사당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진으로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면, 자, 빛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어둠 속에서부터 하얀, 대낮, 흰색까지, 그러다가 이걸 정점으로 다시 데코코마니처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그 다음에 코발트 빛이나 보라색, 그 다음에 짙은 또한 코발트 빛으로 바뀌고, 오른쪽에는 화면에 안 나오지만 깜깜한 밤이 됩니다. 물론 깜깜한 밤이라도 장노출을 주게 되면 색깔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삼각대를 사용했을 때와 또 안 사용했을 때 그 빛의 컬러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새벽서부터 일출 전후는 사진을 찍으면 어떤 색깔이 보여질까? 그러면 제가 함께 찍은 또 사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은 수많은 별이 꽉 찼네요. 여기 그리스 마테오라는 데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마테오라는 마테오리트라는 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어떤 성지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계룡산?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중에 종교가 그리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튀르키예가 여기 식민지를 삼게 돼요. 그래서 자기네 고유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오롯이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벽 같은 기암 개석이 위해 저기에 수도원을 짓고 그리스 전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이때 튀르키예는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마테오라는 곳이고요. 그 마테오라에 여기 빛나는 요 한 점이 스테파노스라는 스테파노스 바로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에 불빛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별빛을 담았는데 요거는 삼각대를 놓고 찍어서 원래 사실상은 더 만약에 안 놓고 찍으면 더 깜깜한 밤이 될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한 새벽 한 3, 4시 정도에 찍은 것 같은데요. 자, 요 다음에 장면에 보시게 될 경우가 똑같은 어떤 우리 칠흑 같은 밤인데요. 어디냐? 바로 우리의 창덕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창덕궁은 새벽 관람이 좀 어렵죠.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화재청과 작업을 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서서히 여명이 조금씩은 밝아오죠. 그러니까 앞에 보는 마테오라는 완전히 좀 칠흑 같은 밤이라면 여기는 어때요? 조금 색깔이 코발트 빛으로 아주 조금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은 실루엣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처마선이 보이고요. 그 위에 보름달과 약간은 코발트빛의 여명이 먹은 사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색깔은 검은색에서 어떤 색으로 보라색이나 코발트빛으로 조금씩 하늘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번 새벽에 여명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약간 붉은기이 아래 돌고 있죠. 이 독도 같은 경우는 독도 입도도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가서 이렇게 찍었지? 제가 이거는 이제 경찰에 좀 도움을 받아서 1년 365일 경찰은 저 독도를 365일 돌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의 배를 타고 이제 한 9박 10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의 기운에 딱 보면 하늘의 색깔들이 이제 서서히 여기 아마 해가 꿈틀꿈틀 할 겁니다. 자, 새벽의 톤들은 대부분 검은 칠흑 같은 검은색에서 점점 약간 코발트빛과 보라색 기운이 돌게 되는 거죠. 배 위에서 한번 제 생각에는 한 60분의 1초, 그리고 ISO를 높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입자가 되게 좀 거칠어요.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색감을 찍는 거죠. 색감에 어둑어둑한 여명이 비칠 때에 우리의 민족의 섬 바로 독도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촬영해 본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여기 보면 이제 별들이 보이죠. 그리고 별이 점이 아니라 조금씩은 늘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네팔 트레킹을 갔다가 밤에 이제 새벽이죠. 밤새 술 먹다가 새벽에 이제 막 갑자기 그냥 하늘이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베란다에 가서 삼각대를 놓고 그 전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 눈이 내린다는 건 제가 있는 곳은 이제 포카라 시내였기 때문에 비가 내렸고요. 봤더니 산 위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요 산이 그 유명한 마차푸차레입니다. 자, 요 사진도 같은 보면 서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여기도 하얀 달이네요. 하얀 달. 딱 보이죠? 색감은 다 새벽에 온 코발트 블루입니다. 코발트 블루. 아직까지 여명이 안 비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하시면서 어떤 사진을 어떤 시간에 찍을까에 대한 고민, 만약에 내가 이런 사진에 코발트 블루나 보라색 느낌을 조금 더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입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발로 찍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야만 되고 그 시간대 내가 거기 서 있어야만 찍는 겁니다. 아마 이 사진들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찍겠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다만 차이는 여러분들은 새벽에 가서 이렇게 안 찍은 거와 좀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색감을 보여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늘을 봤다면 앞으로는 그 하늘과 관련된 건축물이든 다른 것을 한번 넣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단스크라는 도시는 폴란드의 북쪽에 있습니다. 바로 북해에 있는 인접한 도시인데요. 우리에게는 알려진 게 뭐였냐면 단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시가지 광장에서 왼쪽에는 큰 예쁜 동상을 하나 놓고 제가 엎드려 가지고 삼각대를 받쳐놓고 찍은 사진인데 이건 슬라이드로 찍은 사진을 제가 스캔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도시의 밑에는
조명이 들어와 있죠. 아직 새벽이니까. 그리고 하늘에선 점점점 여명이 밝아온다. 색감을 보면 훨씬 더 코발트 블루가 더 강렬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사진이 될까? 됩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이런 색깔들, 밑에 인공 조명과 하늘은 자연 조명이죠. 어떻게 보면 코발트와 어우러진 그단스크의 도시 구시가지 풍경들. 요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로 양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르네상스 양식은 이렇게 반을 잘랐을 때 대곡한 말처럼 딱 겹쳐요. 그런 게 르네상스의 특징입니다. 왜? 균형과 조화가 바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와이드로 왼쪽에는 큰 동상을 하나 집어넣고 여기는 이렇게 넣어서 한번 찍어보시면 앵글도 조금 더 남다른 그런 시각적인 요소도 가미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우리 여기 촛대바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출 찍을 때 많이 가세요. 옛날에 동해물과 우리 텔레비전 시작할 때 이제 막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그때 촛대바위에서 올라오는 해를 놓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나왔던 그 장소이죠. 바로 동해 삼척입니다. 삼척. 요 밑에 이제 촛대바위라고 하는데 요 불빛들은 아마 오징어 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제가 겨울에 촬영한 것 같은데 자, 요것도 보면 한건 분할선을 딱 수평선을 반으로 해서 하늘빛, 그 다음에 바닷빛. 자, 하늘이 아직까지 여명이 밝지 않았으니까 그 색깔 그대로 바다에 비치게 되죠. 자, 앞에 다시 볼까요? 백부는 제가 하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 하늘색만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러나 삼척을 보시면 사진에서 금방 느끼시죠. 백부에 찍은 게 밑에 바다만 찍었다면 여기는 하늘하고 바다를 똑같이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역광처럼 노출을 바깥에 맞추니까 이 기암괴석들은 어떻게 해요? 검은 실루엣에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색깔은 프루스름한 코발트 블루로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해 뜰 때만 촬영하지 마시고요. 해가 뜨기 전에 어떻게 또 이 색감을 공략할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사진입니다. 자, 요와 똑같이 이제 또 한번 제가 강원도에 있는 양양 낙산사의 겨울 사진이에요. 제가 요것도 한번 우리 낙산사 가면 그 낙산사 여기 있고 그 밑에 가면 홍련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마 보면 우리 한옥 같은 분위기가 딱 나죠. 자, 드디어 어떻게 해요? 붉은 기운 여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근데 밑에 수평선 위로 구름이 꼈잖아요. 이런 날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진들 찍는 우리 사진 작가님들이 오메가에서 이런 모습을 태양을 딱 넣고 찍기 어려운 시간대인 거예요. 왜? 구름에 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명이 밝아오니까 밑에 구름 위로 붉은색과 주황색이 돌기 시작하고 밑으로 올라갈수록 엷은 색이 나오고 코발트 블루가 싹 색감이 아주 여기서부터는 빛의 개조 색깔들이 아주 다양하게 비치죠. 여기 이제 드디어 일출 이제 전후라고 이제 아까 새벽에서 시간대를 좀 옮겨 본 거예요. 일출 전후로. 그러면 하늘빛 색깔도 아까는 우리 삼척 때는 코발트빛만 이렇게 담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명이 비치니까 여기 붉으스러운 붉은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긴장하고 우리가 일출 사진들을 많이 찍게 되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바이칼 호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담소를 가진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윈공 사진에서도 윈공위성도 찍으면 바이칼 호수 모습이 다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산 위에 해가 떠요. 바이칼 호수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거는 수평선 위에서 뜬다면 여기는 산 위에서 떴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 바다에 갔으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근데 아직 산 위로 해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산 위로 붉은색 노출을 여기 잡으니까 산은 검게 보여주고 나무도 실루엣으로 검게 보여줍니다. 근데 나무가 죽은 고사목이잖아요. 거기를 왼쪽에 제가 극단적으로 몰아넣고 산 위에 어떻게 해요? 붉은 기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슬라이드로 찍은 사진에서 입자가 스캔했더니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 ISO 100짜리 필름, 옛날에 아사라 불렀는데 아사 100짜리 필름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보면 붉은 기운이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양양 낙산사 찍을 때보다는 붉은 기운이 훨씬 더 강해요. 왜? 수평선 위에는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산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빛의 세기가 조금 더 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붉은 기운과 주황색, 흰색, 그 다음에 하늘에 아직까지 이제 푸르스름한 여명의 색깔이 남아있죠.
이 색깔이 해가 떠오면 위에 있는 색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강렬한 햇살은 보이지 않는 그런 빛깔입니다.